안녕하세요. 포티넷 코리아의 엔지니어인 김재환 과장입니다. 오늘 스마트 의료보안 세미나에 관련해서 포티 소아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어젠더의 내용처럼 랜섬웨어, 악성 코드 사이버 위협 탐지, 보고, 분석, 제어, 자동화, 보안 운영 자동화 플랫폼 소아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제 사용 사례와 데모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고요. 제가 먼저 솔루션의 동작 방식이나 개요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김대엽 컨설턴트가 데모 위주로 한번 진행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요, 그리고 솔루션에 대한 동작 방식, 그리고 이 솔루션을 씀으로 인한 어떤 보안 기대 효과, 그리고 나서 데모 세션으로 마무리되는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요즘에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떤 다양한 제품들을, 그리고 흘러가는 방향성을 보시면 이미 보안 운영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피부로 잘 느끼고 계시겠지만, 대부분 자동화 또는 AI, 어떤 빅데이터 관리, 이런 테마를 가지고 새로운 신종 솔루션들이 출현하고 또 그것을 도입하고 검토하는 이런 시장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죠. 아무래도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빠르게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는 위협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운영팀으로 또는 보안 관제 인력을 봤을 때 항상 좀 사람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여러 가지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서 조직 내의 다양한 보안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증설하고 확대하고 추가적으로 도입하고 새로운 솔루션도 검토하시고 이런 활동을 계속하게끔 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인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를 맡은 바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OC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보안운영센터의 입장에서 우리가 구성 요소를 한번 3가지 정도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일을 하시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우리 내부의 절차대로 일을 하시는 조직의 어떤 프로세스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조직의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한 기술 기반의 다양한 플랫폼 또는 솔루션, 여러 가지 IT 인프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을 무한정 늘릴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좀 어려운 얘기가 되고 있죠. 우리가 사이버 보안 역사가 사실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길지 않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니어급 이상의 전문가는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주니어급의 인력을 채용한다고 했을 때 또 그 주니어급의 인력을 계속 교육을 시켜서 정말 우리 조직의 업무를 잘 처리하게끔 키우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러면 프로세스를 늘리거나 더 정교화했을 때 어떤 이렇게 발생하는 모든 위협을 대응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그것도 쉽지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세스를 아무리 세분화하고 잘 적용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사람이 그 프로세스대로 일을 하다 보면 힘이 더 들어가게끔 될 수도 있고요. 일의 어떤 절차는 정교해지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많은 양의 이벤트를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퍼포먼스적인 측면은 또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보안팀, 보안 운영자들의 관점으로는 당연히 기술 요소 쪽으로 관심이 가게끔 되는 분위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아무래도 소아를 설명을 들으시다 보면 심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미리 장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로그 수집 시스템, LMS, EMS, 심 이렇게 진화를 해왔죠.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이벤트나 로그들을 한 군데에 대규모로 통합을 하고 서로 간의 어떤 이기종의 다양한 보안 로그 간에서 기존에 사람이 찾고자 했던 어떤 시나리오적인 정교한 복잡한 룰을 적용을 해서 상관관계적인 룰을 통해 어떤 상황을 탐지하는데 그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탐지가 된 것을 인시던트로 규정을 하고요. 그 인시던트를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아 같은 경우는 앞단에서 이렇게 심이 아주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거기서 처리해야 될 인시던트를 뽑아내면 거기에 대한 후속 작업을 사람 대신 해주는 솔루션으로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자동화 역량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데이터를 수집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다른 시스템에 명령을 전달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에서 얘기하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고 티켓을 보는 업무에 대해서 소아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 역량들을 통해서 이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후속 대응, 리스폰스에 대한 어떤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통해서 심으로는 우리가 이 수많은 우리 조직에서 발생하는 아주 많은 로그를 수집하시고 거기서 발견하고자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고들, 어떤 인시던트들을 심에서 이제 룰을 통해서 발견을 하신 다음에 이제 SOA 같은 것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제 그 이벤트를 처리하게끔 구성한다라는 그런 컨셉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SOA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심이라고 이제 아마 보이실 텐데요. 이제 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시던트가 발생을 했을 때 저희 쪽 이제 SOA의 연동 모듈을 통해서 그 인시던트가 SOA로 수집이 됩니다. 또는 심을 통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뭔가 개발해서 운영하는 자체 개발 시스템 또는 어떤 뭐 국산 솔루션 여러 가지 내부에서 사용하시는 IT 인프라들이 있으실 텐데 그쪽에서 어떤 이벤트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또 그것 또한 커넥터를 통해서 이벤트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고가 수집이 되고요. 그럼 이제 수집된 이벤트에 대해서 이 이벤트를 우리 조직의 어떤 절차에 맞춰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그 플레이북에 의존을 해서 이제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절차를 수행을 합니다. 자동으로 그 이벤트에서 뽑아내야 되는 어떤 뭐 IP, 뭐 사용자 이름 또는 어떤 뭐 포트 또는 프로세스 이름, 어떤 파일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보안 운영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 분석해야 될 데이터들, 처리해야 되는 어떤 메타데이터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뽑아내고요. 이렇게 뽑혀진 데이터는 분석가나 또는 보안 운영자한테 이제 업무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게끔 가공되어져서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자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심을 직접 봐야 하고 심에서 인시던트가 떴을 때 그 인시던트와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분석을 직접 다 하셔야 됐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례를 놓고 보면 뭐 어떤 공격 외부에서 디도스 공격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이 IP는 국가가 어디지? 그리고 공격이 성공했나? 그리고 공격의 패턴은 어떻게 되지? 공격의 임계치는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사람이 다 눈으로 식별을 하셨어야 됐고 그 다음에 정오탄 분류까지도 다 사람이 하셨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 외부에서 IP 어떤 디도스 공격이 들어왔을 때는 그 IP가 뭐 어느 국가에 속한 IP인지 이런 것들을 뭐 구글링도 해보시고 또는 바이러스 토탈이나 어뷰즈 IPDB 같은 외부 평판 사이트에 수동으로 검색을 하시기도 하고 또는 내부에 있는 이미 운영하시는 다른 보안 솔루션에 이 IP에서 혹시 다른 어떤 보안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피벗 분석까지도 같이 수행을 하십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을 SOA가 지금 1, 2, 3단계만으로도 자동화해서 최종적으로 서머리 된 데이터를 분석가에게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운영자나 분석가 입장에서는 이미 많은 부분이 자동화된 상태로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 환경이 되는 거고요. 어떤 이벤트 중에서는 즉각적으로 차단이 가능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람이 보지 않아도 보자마자 이것은 이미 악성이네 하고 이제 정오탐 우리가 프로세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죠.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차단까지도 이제 이런 커넥터를 통해서 좌측 하단에 보이시는 방화벽이나 또는 어떤 차단 솔루션에다가 정책을 업데이트해주는 형태로 완전 차단까지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이런 하나의 플레이북이 운영해 보셨을 때 잘 동작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하나의 조직의 베스트 프랙티스로 삼아서 우리는 SOA를 도입하기 전에는 이 업무에 대해서 사람 한 명이 투입이 돼서 하루의 업무 시간 중에 몇 시간을 이 업무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뭐 총 발생한 이벤트 100건 중에 뭐 80건은 처리했고 20건은 뭐 좀 모자라서 처리를 못했다. 여러 가지 이런 통계 데이터를 낼 때도 그런 대부분의 이벤트를 자동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공격 이벤트는 SOA를 통해서 자동화를 했고 얼마만큼 사람을 쓰는 것 대비 ROI가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게 되십니다. 그래서 SOA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소개를 들어보시면 대부분 벤더에서 이런 여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동화에 대한 관점만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SOA라는 플랫폼은 일종의 원포인트 솔루션, 도입만 하고 딱 끝나는 솔루션이 아니라 도입 이후에 시작되는 플랫폼 성격을 가진 솔루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품을 도입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조직에 가지고 있는 보안 솔루션들을 통해서 자동화를 할 수 있게끔 플레이북을 구현하고 이제 업체와 논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까지
구축 기간을 가지고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지원 벤더의 어떤 역량과 이런 것들까지 다 검토를 하셔야 되면서 동시에 우리 운영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상황을 위해서 서로 간의 이력 관리나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SOC 업무 워크벤치, 협업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 여러 가지 기능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자동화 플로우를 하기 위해서 연동 모듈, 커넥터를 한번 이제 잠깐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커넥터라고 하면 이제 그 여러 가지 포티스와가 다른 벤더의 제품들과 상호작용할 때 쓰는 일종의 빌트인되어 있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무상으로 제품에서 제공되는 것이고요. 국산 솔루션하고 연동을 하신다고 해도 이제 국산 솔루션이 뭐 이제 API랑 또는 어떤 표준 프로토콜로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창구만 제공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커넥터를 이제 커스텀하게 만들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커넥터를 통해서는 상대방 솔루션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어떤 정책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보안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 유저네임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사용자가 우리 운영팀 또는 보안 관제 인원이 이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용자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이제 다 뒤져봐야겠죠. 또 이런 과정들을 만약에 이 커넥터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사정보 시스템과 SOA를 연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되자마자 이 사용자가 어느 소속, 어느 건물에서 일하는 어떤 사용자이고 연락처가 어떤 것인지를 바로 인사정보 시스템에서 이제 불러와서 우리 이벤트에다가 합쳐서 담당자한테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커넥터는 데이터를 요청해서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정책을 업데이트하기도 하는 기존의 보안 솔루션에서 얘기하는 자동화보다는 한 단계 더 이제 적극적인 액션을 펼칠 수 있는 연동 모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 솔루션들이 이제 얘기하는 자동화는 약간의 1단계적인 자동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벤트가 뜨면 뭐 어떤 명령어를 수행해, 어떤 이벤트가 뜨면 담당자한테 메일을 발송해, 이런 정도의 아주 간소화된 자동화라고 하면 플레이북을 통한 자동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종의 절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분기를 주실 수도 있고요. 그 나온 결과값을 다 모아서 뭔가 판단을 하게끔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판단된 결과에 따라서 악성인 경우, 정상인 경우, 뭐 평판이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을 또다시 분기를 줄 수 있고, 악성인 경우에 차단을 할 건데 차단하기 전에 담당자한테 승인을 한번 요청하는, 담당자 이메일이나 또는 제품 내에 어떤 팝업 화면으로 이거 도메인을 분석했더니 악성인데 차단하시겠습니까? Why? No.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팝업을 띄워서 Y를 누르면 차단되게끔 그런 형태로도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플레이북에 각 보이시는 어떤 스텝, 네모 박스 하나하나를 스텝이라고 하는데요. 저 스텝이 이제 아주 쓸 수 있는 어떤 액션의 종류가 다양해야지만 사실은 우리 조직의 여러 가지 업무를 이렇게 시스템적인 절차서로 플레이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SOA가 어느 정도의 이런 다양한 액션들을 제공하고 얼마나 유연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셔야 되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 망의 여러 가지 업무를 자동화를 할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라는 이제 판단을 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사용 사례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랜섬웨어나 악성 코드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이제 네트워크 수준으로도 이제 뭐 방화벽, UTM, 안티바이러스, 뭐 이제 PC에다 설치하는 EDR, EPP 여러 가지 솔루션으로 이제 계속 이제 보강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사고가 나는 어떤 사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이제 여러 가지 사업장에 많은 이제 PC를 가지고 계셨고요.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면 이제 이 악성 코드가 내부적으로 확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산이 되면 처음에 담당자가 이 악성 코드가 랜섬웨어 같은 것들은 이제 활동을 하기 전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세션 중에 그 박종석 이사님 세션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제 변종 악성 코드나 이제 신종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솔루션들이 좀 탐지하기 어려운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증상이 생겼을 때나 담당자가 인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면 확산이 되고 악성 트래픽이 잔뜩 발생을 해서 뭔가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그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인지를 했던 어떤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고요.
이 운영팀은 그 사용자가 내 PC가 이상해요 라거나 또는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하다가 망 자체가 지연이 생기면 그때 이제 건 바이 건으로 수동적으로 조치를 하셨습니다.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많이 하던 거죠. 랜섬웨어가 한번 터지거나 악성 코드가 한번 걸렸다. 좀 그게 심각하다라고 하면 이 악성 코드가 아직도 있는지, 어디까지 감염이 됐는지, 어디서 들어왔는지, 현재 남아있는지, 추가적인 위험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시는데 상당한 시간이 들어갔고요.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화를 시키게 되면 지금 보이셨던 단계 중에서 악성 코드가 감염되고 초기에 어떤 약간의 징후만 벌어졌을 때 아무래도 사람보다는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기계적으로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여러 가지 PC나 어떤 각종 시스템들의 가용성, 성능, 보안 이벤트를 종합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심을 통해서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심에서 이런 인시던트에 대한 룰을 만들어서 이제 탐지를 하신 다음에 인시던트가 탐지됐을 때 사람이 이제 뒤늦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사람 대신 1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액션들을 다 수행을 하는 겁니다. 뭐 어떤 로그를 수집한다든지 해당 장치를 격리한다든지 해당 어떤 목적지 악성 IP를 차단한다든지 악성 코드를 삭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소아 혼자선 할 수 없고 소아와 연동되는 다른 솔루션과 이제 상호작용을 해야겠죠. 이런 어떤 플레이북을 통해서 자동으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조치된 결과 보고까지도 이제 최종적으로 자동화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보고서 템플릿 형태로 담당자가 보고를 받아보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의 입장에서는 이제 소아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기존에는 지금 보이시는 일종의 그 업무 절차 서인데요. 이런 것들을 사람이 다 하셨죠. 치매 위협 발생부터 좌측 상단부터 한번 보시면 치매 위협이 발생하고 나서 이것을 이제 사람이 인지하고 위협 수준을 분류하고 기존에 있었던 악성인지 없었던 악성인지를 보고 차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보고 분석을 또 사람이 수동으로 하고 여러 가지 평판 정보를 뒤져보기도 하고 내부의 보안 시스템을 다 검색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차단하거나 뭐 어떤 조치를 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수행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초록색으로 이제 오토라고 붙어 있죠. 이렇게 태그가 붙어 있는 항목들은 소아를 통해서 전부 다 자동화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전히 로우 데이터를 아주 이제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사람이 현장에 가서 조치해야 되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여전히 해야 되는 작업들이 되겠지만 그 이외로 이제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들은 소아를 통해서 이제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다음 장표는 이제 저희 이제 김대엽 컨설턴트가 이어서 데모 위주로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티넷 코리아 김대엽 컨설턴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포티소어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데모 시나리오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데모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사용자가 랜섬웨어 감염 의심 신고, 즉 의심되는 파일을 신고했을 때 어떤 식으로 포티소어에서 이벤트들을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다들 아시다시피 만약에 사용자가 랜섬웨어 감염 의심 신고를 하게 된다면 치매 위협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 이에 따라서 이벤트 전달이 심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심에서 처리된 이벤트 같은 경우 포티소어가 자동으로 풀링 또는 폴링 기능을 이용해서 이벤트들을 가지고 오게 되고 이 파일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파일을 성공적으로 가지고 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 파일을 이제 외부 평판 Threat Intelligence의 분석을 통해서 이 파일이 평판이 악성인지 또는 의심스러운 평판인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 파일 평판이 악성이다라고 하면은 이벤트 정보 이력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 생성 및 전달, 그 다음에 케이스 종료를 통해서 굉장히 간단한 스텝들을 이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파일 평판이 의심스럽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포티소어는 내부 샌드박스로 파일을 던져서 이 파일을 분석, 그 다음에 원격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원격 평판 조회를 통해서 결과를 첨부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정오탄 분석을 추가적으로 분석가가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을 이제 메일 또는 어떠한 SMS 포탈을 통해서 그 보고서 형태로 제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포티소어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대시보드 설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티소어의 대시보드는 아래 UI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먼저 알아보셨듯이 저희 포티소어는 외산 벤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한글화가 잘 지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해결된 총 경고, alert escalation 비율, 그 다음에 자동화된 작업 실행 등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한 포티소어는 UI가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강정스럽게 이런 마우스를 이제 UI에 올려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 미해결 사고 또는 심각도별 미해결 사고 등등을 굉장히 쉽게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시보드는 저희 RBAC, 즉 Role Based Access Control로 모든 모듈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권한을 갖고 있는 대시보드를 선택을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ROI Overview에서는 저희 얼마만큼의 돈이 절약이 되었는지 또는 얼마만큼의 그 작업 분배량이 잘 되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보안 분석가가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CS 어드민이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저희 다음으로는 SOC admin 쪽에서는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작업 목록표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Open Alerts Counts by Severity List, Last 30 Days 또는 Unassigned Critical Alerts 또는 Alerts by Category versus Severity 또는 Incident by Category versus Severity 등 다양한 정보를 이제 그래픽적으로 사용자 친화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는 포티소어만의 강점, 그 시스템 대시보드, 그 다음에 시스템 헬스 스테이터스에서 굉장히 포티소어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CPU usage, virtual memory usage 또는 swap memory usage 등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포티소어가 다른 장비와 연동이 되어서 그 다른 장비와 명령어를 주고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 포티소어는 health status를 통해 가지고 이 장비들이 실제로 제대로 동작 중인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ROI Summary 쪽에서는 실제로 포티소어가 얼마만큼의 돈을 아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자동화 액션을 취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대시보드 상에서는 아주 간단하고 이제 C레벨들 또는 어떠한 어드민이 굉장히 빠르고 그 간단하게 정보를 이해하려고 할 때 쓰는 대시보드 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포티소어의 서브 메뉴 설명입니다. 포티소어의 서브 메뉴는 좌측 상단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열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 큐 매니지먼트, 사고 대응, 인텔리전스, 취약점 관리, 자동화, 리소스, 그 다음에 리포트, 위젯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도움 게시판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사고 대응에서 alerts, 그 다음에 incidents를 확인을 할 것입니다. 즉 이제 alert와 incident는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어떠한 심 또는 어떠한 이벤트 발생 장치 또는 어떠한 보안 장비가 특정한 이벤트를 소어로 던지거나 또는 소어가 이러한 이벤트들을 보안 장비에서 가지고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얼러트에 저장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디테일한 얼러트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를 이제 얼러트에서 발생을 시켜 볼 것인데, 이런 식으로 어떠한 사용자가 악성 이벤트, 즉 악성 파일, 의심 파일을 신고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얼러트에 표기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안 관제사 같은 경우는 우측 상단에 있는 그 노티피케이션 버튼을 클릭을 해가지고 자신한테 할당된 얼러트를 바로 찾아서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 노티피케이션 버튼을 클릭을 해가지고 얼러트를 찾아서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 얼러트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들이 확인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source IP, destination IP, 그 다음에 어떠한 파일이 의심스러워 가지고 이 사용자가 신고를 한 것인 걸 알 수가 있고, 실제로 이 파일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파일에 대한 정보, 뭐 해시 값, 그리고 바이러스 토탈로 자동적으로 포티소어가 그 조회를 해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 값들을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포티소어는 모든 객체들이 상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객체가 어떠한 객체에서 나왔는지를 클릭을 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소스 객체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만약에 보안 분석가가 다른 보안 분석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조금 더 그래픽적으로 이 얼러트를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인시던트로 에스컬레이션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스컬레이트 버튼을 누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랜섬웨어 탐지, 뭐 김디 포티넷.co.kr에서 jspark@fortinet.co.kr로 단순히 제목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인시던트 리드, 그 다음에 인시던트 타입, 즉 악성 코드 신고니까 malware를 클릭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조금 기다리시면은 이런 식으로 escalated 버튼이 바뀌게 되고 실제로 이 얼러트에서 인시던트가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러트에서 인시던트를 생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실제로 보안 분석가들이 굉장히 보기 쉽게 인시던트 화면을 띄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인시던트, 인디케이터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인시던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분석가가 어떠한 식으로 또는 뭐 조금 더 그래픽적으로 이 얼러트를 확인을 할 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즉 인시던트도 객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인시던트가 연결된 객체들이 이런 식으로 저희 Visual Correlation 쪽에 표기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제가 클릭한 인시던트와 제가 맨 처음에 받았던 얼러트와 다양한 저희 인디케이터 정보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보안 분석가가 이 인디케이터가 어떠한 다른 얼러트, 즉 과거에 발생되었던 얼러트들을 따라가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Visual Correlation 쪽에서 굉장히 쉽고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각각의 선들이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이벤트들이기 때문에 보안 분석가는 굉장히 쉽고 빠르게 이 IP가 왜 악성인지 또는 과거에 어떠한 이벤트들과 연관이 되어서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밑에 Indicators 탭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 Indicator, 즉 이 파일에 대한 해시 값 또는 바이러스 토탈 결과 값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빠르고 쉽게 이러한 인디케이터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바이러스 토탈로 검색된 모든 정보들을 확인하게 된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엔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어떠한 엔진이 악성인 것을 뿌려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테일한 자동화 스텝들을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이런 식으로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플레이북이 어떤 것이 돌았고 왜 어떻게 이 플레이북이 실행이 되었으며 하나하나의 스텝들을 실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플레이북 스텝이 돌아가지고 바이러스토라에서 실제로 파일이 올라가서 평판 정보를 가지고 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 평판 정보에 의해서 실제로 이 인디케이터 모듈이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인디케이터 플레이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레이북은 결국에 자동화된 어떠한 스텝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인디케이터 객체에 execute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실제로 제가 만약에 샌드박스를 돌리고 싶으면은 단순히 클릭 한 번으로 이 인디케이터 객체에 대해서 샌드박스가 원격으로 동작을 해서 이 파일을 스캐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제 플레이북에 굉장히 많은 스텝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스텝들이 하나하나씩 동작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플레이북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저희 포티소어 같은 경우 이 플레이북 스텝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떠한 스텝에서 멈춰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 이제 조금 기다려 보시면은 실제로 샌드박스에서 결과가 와서 포티소어의 UI에 변경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실시간으로, 그리고 샌드박스의 결과도 첨부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포티소어가 어떤 식으로 그 사용자 랜섬웨어 감염 의심 신고가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파일을 분석을 하는지, 또는 어떤 식으로 이벤트 정보를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았고, 이것을 만약에 사람이 하게 된다면 모든 스텝들을 사람, 즉 보안 관제사가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을 다음 데모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람이 수동으로 분석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사람이 보안 이벤트가 떴을 때 보안 이벤트를 확인하고 URL에서 파일을 긁어오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일을 URL에서 열어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파일이 실제로 로컬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고, 이 파일을 바이러스 토탈에 올려가지고 평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안 분석가는 이 파일이 클린인가 또는 악성인가를 굉장히 의심을 하게 될 것이고, 이 파일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샌드박스에 돌려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파일을 샌드박스에 돌려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이디 비밀번호, 그 다음에 샌드박스에 돌리기 위해서 파일을 실질적으로 서브미션을 하고 어떠한 옵션 값들을 줄 것이며, 어떠한 OS에서 돌릴 건지 또는 어떻게 돌릴 것인지 옵션 값을 줄 것이며, 실제로 이제 파일이 돌아가는 것을 일일이 다 지켜보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오래 걸리고 지루한 작업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안 관제사들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잡아먹는 일이어가지고 굉장히 꺼려하는 작업입니다. 하지만은 앞서 데모에서 봤듯이 저희 포티소어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포티소어를 사용했을 때 요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포티소어는 이제 각종 보안 솔루션에서 발생하는 보안 이벤트들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자동으로 종합 분석함으로써 탐지 보안 업무 대응 속도를 굉장히 향상시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동화 기능을 통해 절차에 기반한 기계적 대응을 수행함으로써 사고 대응 수준을 고도화 및 가속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협 분석 대응 프로세스의 표준화, 시스템화를 통해서 대응 결과의 정확도와 신뢰도 보장 및 위협 관리 전반에 대한 수준 관리 체계를 마련을 하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조직 업무 요구사항에 맞도록 적용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포티넷 코리아 김대엽 컨설턴트였습니다.